안녕하세요. 스트로비스트 코리아의 고라퐁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라이트룸 포토샵 강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즌2의 이제 두 번째 강좌인데요. 그 전에 항상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혹시 강의를 보시다가 궁금한 점이나 잘 모르시겠다 혹은 문의사항 같은 게 있으실 경우에는 스트로비스트 코리아 여기 뒤에 보이시죠? 스트로비스트 코리아를 검색하셔가지고 회원 가입하시고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아는 한도 끝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시즌 1에 했던 라이트룸 강좌가 이번에 월간 사진에 기사화 돼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이번에는 흑백 사진을 맛깔나게 보정하기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1월호에 나와 있거든요. 많이 구입하셔가지고 우리 저기 스트로비스트 코리아의 포토샵 라이트룸 강좌가 계속될 수 있도록 많은 힘을 실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어떤 것을 할 건가 하면은요, 피부 보정하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이트룸에도 이 피부 보정할 수 있는 그런, 브러쉬 툴이 있는데요. 그건 이제 소프트 스킨이라고 그러는 그 툴을 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클릭을 해가지고 피부에다가 이렇게 문질러 주기만 하면은 그런 비슷한 효과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저번에 시즌 1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소프트 스킨을 사용하면은 피부의 질감, 그 피부의 디테일까지도 많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이 사진을 확대해서 본다든지 크게 출력한다든지 혹은 상업적인 퀄리티로 사용할 때는 약간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포토샵에서 이 소프트 스킨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포토샵에서는 굉장히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둘러만 봐도 서너 가지 방법으로 주로 사용을 하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사용하기도 쉽고 효과가 좋으면서도 기억하기 쉬운 그런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이 소프트 스킨이라는 기능을 포토샵에서 각자의 방법으로 혹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용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방법은 그 중에서도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그리고 다양한 사진에 응용할 수 있는 어떤 사진이든지 이렇게 응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진을 보시면은요, 이 세 장의 사진이 다 똑같은 사진이고요. 이 사진이 이렇게 원본 사진입니다. 이쪽 사진이 이제 포토샵에서 보정한 사진이고, 이 사진은 이렇게 라이트룸에서 보정한 사진입니다. 물론 이 원본 사진하고 이 보정한 사진을 비교해서 보면은요, 물론 약간의 보정값이 차이가 있기는 한데요. 조금 더 크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확대를 한번 해볼까요? 확대를 해보면은 이쪽에 게 이제 원본이고 이쪽에 게 이렇게 포토샵에서 제가 말씀드린 기능으로 보정한 피부 사진입니다. 보시면은 대략적인 어떤 감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이 라이트룸에서 어떻게 보정한 사진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쪽에 있는 사진이 이렇게 라이트룸에서 보정한 사진이고요. 이게 이제 포토샵에서 보정한 사진입니다. 보시면은 이쪽에 있는 어떤 피부의 질감이 많이 죽어가지고 마치 아주 매끄러운 그런 이미지가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여자들은 이렇게 오른쪽 이렇게 라이트룸에서 보정한 듯한 이런 사진을 좋아하겠지만 굉장히 인공적인 그런 느낌이 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조금 더 축소를 해가지고 전체적인 느낌을 한번 볼까요? 보면은 이 얼굴에 있는 이 명암의 디테일도 마찬가지로 많이 사라진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두 사진 모두 상당히 효과가 좋은데요. 물론 이게 라이트룸에서 한 방에 이렇게 하는 거는 0.1초에서 2초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포토샵으로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정밀하게 보정하는 것은 대략적인 한 5분에서 한 10분 내외로 시간이
그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포토샵을 이용하는 이유는 이렇게 사라진 피부 질감을 놓치지 않고 피부 질감은 그대로 살리면서 이 그 소프트 스킨 이 피부를 아주 매력적이게 이렇게 보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까요? 여기 예제 사진을 불러오겠습니다. 예제 사진을 불러와 가지고요. 이제 기본적인 클리핑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블랙 계열과 이 부분을 클리핑 하시는 거는 시즌 1에서 다 말씀드렸죠. 노출이 살짝 어두운 것 같으니까 노출 조금 올려주고 콘트라스트도 살짝 올려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브러쉬 툴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 보면은 피부색 부드럽게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영문판에서는 아마 소프트 스킨으로 나와 있을 것같습니다. 소프트 스킨의 내용을 보시면은 부분 대비는 마이너스 100 그리고 선명도는 플러스 25 이 정도 돼 있는데 그 상황에 따라서 이건 기본 값이고요.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조절해 가지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당한 브러쉬를 꺼내 가지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그 눈, 코, 입 이렇게 디테일이 살아있는 부분을 제외한 그 전체적인 그 부분만 이렇게 싹싹 문질러 주시면은 한 10초 정도 만에 이렇게 소프트 스킨이 완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거는 아마 누가 이렇게 공짜로 해달라고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굉장히 빠르고 쉽고 빠르게 이 그 부드러운 이미지의 사진을 만드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가 돈을 많이 주고 이 사진을 완벽하게 보정해 달라 그러면은 이 라이트룸에서는 이렇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라이트룸에 있는 이 그 소프트 스킨 말고 포토샵에 한번 가지고 가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진을 초기화 해가지고 포토샵으로 가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클리핑을 한 상태에서 가져가 보고 싶은데요. 왜냐하면은 포토샵에서 이거를 하려면은 조금 짜증이 나고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살짝 아주 매력적으로 볼 수 있는 그 단계까지 클리핑을 해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이렇게 원본 사진이고 이게 굉장히 파일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자세하게 보입니다. 이 사진을 응용 프로그램에서 편집해서 아도비 포토샵 CC 2015에서 편집 이걸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 사진을 뭐 특별히 뭐 스택을 만든다든지 뭐 레이어를 쌓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가시기만 하면은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가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포토샵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그 원리보다는 어떻게 하는 방법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컨트롤 누르고 JJ 를 눌러서 레이어를 2장을 복사를 합니다. 말씀 안 들으셔도 맥 유저분들께서는 컨트롤이 커맨드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것 같으니까 따로 설명을 안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Alt는 옵션이죠. 모두 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복사한 두 레이어를 가지고 그룹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G를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그룹이 만들어집니다. 이 밑에 이 레이어를 피부 질감이 아니고 피부 색조로 만들고 이 부분이 피부 디테일 이라고 한번 이름을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복사 1, 복사 2 이러시면은 보시는데 조금 헷갈릴 것 같아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고요. 실제로 하실 때는 굳이 이렇게 이름까지 바꾸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진만 보기 위해서 위에 사진을 꺼 주시고요. 눈 모양을 누르시면은 위에 사진은 안 보이고 밑에 것만 보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사진이 선택된 상태에서 필터에 가셔 가지고 흐림 효과에서 가우시안 흐림 효과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게 영문판에서는 필터의 블러에서 가우시안 블러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이 얼마나 이 흐림 효과를 줄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각자 가지고 계신 카메라의 해상도, 사진의 크기, 뭐 상황에 따라서 모두 다 이게 다 틀리기 때문에 그때그때 알아가지고 하시면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적당하게 이 블록 값을 올려가지고 이런 자세한, 여기 보시면은 자세한 디테일은 다 무너지지만은 큰 이런 형상은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요런 느낌 정도 하시면은 딱 적당할 것 같은데요. 확인을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부 디테일에서는 이 부분은 이제 옛날에 이제 필터 같은 경우에 하이퍼 스레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요즘은, 이미지에서, 이미지 적용이라는 것을 해가지고 그 하이퍼 스레딩이랑 비슷한 효과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미지에서, 이미지 적용. 아마 added 이미지로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영문판에서는 정확한 거는 여기 자막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밑에 있는 요 레이어를 가지고 오면은 됩니다. 그래서 피부 색조를 클릭을 하시고요. 채널 RGB 혼합에서는 여기 보면 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레이가 나오는데요. 그레이 화면을 이렇게 확대를 해보시면은 이렇게 옛날 이렇게 하이퍼 스레디를 한 것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안 나오면은 여기 보시면 비율은 2로 해주시면 되고요. 오프셋은 128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아마 256 단계의 딱 절반이 128이기 때문에 이게 128로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 200으로 하시면은 이렇게 굉장히 50% 그레이가 아니고 밝은 이런 색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해보시면은 이미지 적용해서 여기는 이렇게 피부 색조, 여기 나오는 것들은 요 배경이 요 레이어 이름이 여기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그 밑에 했던 이렇게 피부 색조를 적용할 레이어를 피부 색조로 만들어 주시고요. 이건 RGB, 그리고 혼합에서는 빼기, 비율은 2, 오프셋에서는 128,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 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회색의 이미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확대해서 보시면은 디테일만 있는 이렇게 회색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여기 레이어 옵션에서 여기 보시면은 선형 라이트, 영문판에서는 아마 리니어 라이트로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선형 라이트를 클릭을 해주시면은 여기 이 피부 디테일이라는 이 레이어와 피부 색조, 아까 만들었던 이 레이어가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원본과 똑같은 사진이 나오게 됩니다. 보시면은 피부 색조만 봤을 때는 이렇게 흐린 이런 블러를 적용했죠. 아까 그 사진이 있고요. 그리고 피부 디테일만 봤을 때는 이런 사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경과 합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완전히 초고선명 샤픈을 한 100방 먹인 같은 이런 사진이 되는데요. 이 사진에서 그 밑에 있는 사진, 이 밑에 사진으로 이 적용된 선형 라이트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원본이고요. 이게 배경입니다. 이게 완벽하게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1대1로 해가지고 보셔도 이게 원본이고, 지금 피부 여기 그룹 만든 걸 껐죠? 켜도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완벽하게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때 저는 이 올가미 툴, 라소 툴이라고 하는데요. 이 올가미 툴을 가지고 이 피부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피부 색조를 클릭을 하시고요.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같은 명도 단계, 같은 색감이나 명도 단계끼리 이어져 있는 부분을 자유롭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했다. 그 다음에 퀵 마스크를 한번 눌러보세요. 퀵 마스크를 눌러보시면은 지금 어떤 식으로 적용되어 있는지 나오게 됩니다. 이 패드 값도 마음대로 하시면은 되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 패드 값이 너무 넓을 경우에, 만약에 패드를 100으로 했다. 100으로 했을 때 패드 값을 100으로 하시면은 이
백필셀을 그 좌우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좌우에 이 부분과 이 부분까지 전부 다 이렇게 거기 블록 값이 먹여지게 되기 때문에요. 이런 거는 이렇게 하시면 너무 큰 그 패드 값이고요. 만약에 이렇게 잠시만요. 이렇게 했는데 패드 값을 만약에 10으로 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선택을 하셔가지고 보시면은 이 부분이 경계선이 너무 날카로워가지고 결과물이 이렇게 조금 딱딱하게 좋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적당한 이 패드 값을 찾아야 되는데요. 이 숫자는 말씀드렸듯이 그 모든 상황에 따라 가지고 다 틀리기 때문에 자기의 이제 해상도나 그 작업하는 환경에 맞춰 가지고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있는 퀵 마스크 버튼을 눌러서 얼마나 선택이 되는지 확인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같은 경우 한 40 정도, 40 픽셀 정도 이렇게 주면은 적당한 그런 패드 값이 나올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은 경계선이 어느 정도 적당하게 그려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적당한 여기 명도 단계 길이를 선택을 한 다음에 필터에서 흐림 효과에서 가우시안 흐림 효과로 가셔가지고 얼마나 가우시안 블러를 주실 건가를 한번 보시면은 이게 하나도 안 준 거고요. 이게 아주 많이 준 것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프레딩링해지느냐 이러면은 이 바깥에 있는 모든 값을 너무 이 흐림 효과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다 불러와서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변에 눈두덩이 이런 같은 경우에는 눈두덩이나 여기 머리카락이 들어간 거겠죠. 그런 게 없을 정도로 그 적당하게 주시면 됩니다. 이 명도 단계가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주시면 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사진의 크기나 거기 뭐 해상도에 따라 가지고 다 틀리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해보시면서 값을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한 13 픽셀 정도 이렇게 하는 게 적당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자유롭게 이제 한 다음에 필터에서 같은 작업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바로 전에 썼던 그 필터의 같은 작업을 계속 반복하실 때는 컨트롤 F라고 나오죠. 이 컨트롤 F를 누르시면은 그 이전에 블록 값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요 모양이 조금 별로라 가지고 조금 고쳐 가지고 컨트롤 F를 눌러서 작업을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명도의 범위들끼리 이렇게 모아 가지고 적당하게 그게 항상 그 가우시안 블러 그 컨트롤 F를 누르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머리카락 같은 경우도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대충 그 범위만 정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디테일이 있어야 될 부분은 남겨두고요. 디테일이 없어도 되는 부분들, 디테일이 오히려 피부에 방해가 되는 부분들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부분도 그렇고요. 요 부분도 여기 눈 안도 마찬가지로 만들어 주시고요. 요 명도 단계가 비슷한 것끼리 이렇게 묶어서 처리를 해준다 라는 느낌으로 하시면 되고요. 이 모양을 너무 완벽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실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디테일은 전부 다 여기 위에 있는 피부 디테일이라는 레이어에 담겨 있고 밑에 거는 색감만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제일 큰 덩어리 밝은 부분 찾아가지고 해주시고요. 해주시고 보시고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되시는 부분은 한 번씩 더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조금씩 그 달라지는 모습이 보이실 것 같은데요. 이 작업을 어느 정도 반복을 해주시면은 완벽한 그 그림이 될 것 같습니다. 대충 요 정도 해가지고 보시면은 이게 원본이고 이게 이제 피부 톤을 보정한 결과물입니다. 보시면은 조금 더 확대를 해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본이고요. 이게 이제 보정한 그 결과값입니다. 이 부분도 조금씩 더 적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살짝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작업을 다 하신 다음에 이렇게 100%로 보시면은 피부의 질감이 그대로 완벽하게 살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위에 질감을 지워서 이렇게 색조만 보신다면은 굉장히 부드러운 색조를 확인할 수가 있죠. 위에 질감을 씌운 상태에서 보시면은 피부의 질감은 뭉개지 않고 피부를 굉장히 부드럽게 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스킬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피부 디테일을 클릭을 해가지고 디테일에서 조금 이렇게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을 살짝만 더 보정을 해주시면은 더욱 깨끗한 얼굴이 되겠죠. 그때 저는 여기 보시면은 스팟 브러쉬 스팟 복구 브러쉬 도구라는 게 있거든요. 이 스팟 복구 브러쉬 도구를 꺼내 가지고 간단하게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뭐 도장 툴을 사용한다든지 뭐 패치 툴을 사용한다든지 뭐 수없이 많은 그런 방법이 있는데요. 그 방법의 장단점이라기보다는 자기가 사용하기 편리하고 빠른 방법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간단한 스팟 복구 브러쉬 도구를 이용할 건데요. 이때 그 좌우 끝에 큰 갈로, 대갈로를 눌러 주시면은 이 브러쉬의 크기가 조정이 됩니다. 이래가지고 대충 이렇게 눈에 띄는 그 결함들을 이렇게 없애주시면 되고요. 너무 많이 없애면은 이게 좀 싸구려 보정을 한 듯한 그런 느낌이 나기 때문에 큰 결점만 이렇게 조금씩 없애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없애면은 이게 그 인간 같지 않고 만들어진 로봇 같은 느낌이 드니까 항상 적당한 수준을 유지를 시켜주는 게 중요하고요. 물론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완벽한 그림을 원한다, 아무것도 없는 걸 원한다라고 하면은 물론 손쉽게 그렇게 만들어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크게 눈에 띄는 결점만 없애주면은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런 크게 눈에 띄는 결점을 이렇게 지워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굉장히 이렇게 광고 수준의 그 화장품 광고 수준의 보정을 한다면은 이 눈썹 하나하나까지 다 정렬을 다시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것도 이런 비슷한 그 작업을 하지만은 훨씬 더 정밀하게 그 작업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위에 이거 아이라인이 아니고 뭐죠? 이거 뭐라 그러죠? 하여튼 이 화장품 가루가 요 눈 밑에 떨어져 있는 것들을 대충 다 지웠고요. 요 피부가 조금 그 질감이 거친 부분을 정리해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비교를 해 보시면은 이게 원본이고요. 이게 보정된 결과물입니다. 원본이고 보정된 결과. 네. 보시면은 확실하게 보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게 다 끝나면은 항상 배경으로 이미지 병합을 해가지고 가볍게 그렇게 포토샵을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얼굴이 살짝 이렇게 좌우 대칭이 아닌 것 같은데요. 요거를 살짝 바로 잡아 주려면은 일단 레이어를 하나 복사를 하시고요. 필터에서 픽셀 유동화로 가셔가지고 아주 대빵만한 여기 그 뒤틀기 도구에서 이 큰 꺽쇠와 작은 꺽쇠, 큰 꺽쇠를 이용해 가지고 브러쉬 크기를 조정한 다음에 이동하면 될 건데요. 크게 지금 저는 얼굴 모양을 바꾸지 않을 거기 때문에 큰 브러쉬를 사용해 가지고 살짝만 옮겨줄 생각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요거 살짝만 모아주고요. 브러쉬를 좀 작게 해가지고 살짝만 정렬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살짝만요. 이게 브러쉬가 작으면 작을수록 작업하시기가 아마 처음에는 조금 더 힘들 것 같은데요. 요걸 좀 큰 브러쉬로 가운데 부분만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씩 아주 조금씩 이렇게 움직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이 정도 하면은 될 것 같은데요. 그럼 확인을 눌러 가지고요. 보시면은 이게
거기 처음 이렇게 그 있는 그대로고 여기 이제 그 픽셀 유동화를 이용을 해가지고 살짝 여기 정렬을 해준 그런 느낌입니다. 마찬가지로 정렬을 하더라도 이 피부에 그 살아있는 질감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를 배경으로 병합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S를 눌러서 저장을 해주시고 W를 눌러서 닫기. 그 다음에 포토샵을 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포토샵으로 방금 작업한 사진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요. 이게 그 전에 작업을 한 거고 여기 이렇게 새로 작업을 한 게 여기 있습니다.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이 피부 디테일이 비교해서 한번 볼까요? 아까 요게 이게 라이트룸에서 작업한 거죠. 네, 라이트룸에서 피부 질감을 작업한 거고 이게 이제 금방 작업을 한 것입니다. 보시면은 여기 라이트룸에서 작업한 거는 피부 질감이 엄청나게 뭉개진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이런 부분 특히 보시면은 피부가 아닌 듯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 포토샵에서 보정한 결과물은 질감은 100% 그대로 잘 살아있고 이 피부의 결함만 제거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게 지금 보시는 정도 사이즈로 사용하신다면 굳이 이런 작업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크게 뭐 출력을 한다든지 꼭 필요한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정밀한 그 상업 수준의 고급 보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이번 강의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포토샵에서 하는 모든 피부 질감의 보정 작업이 많이 다른데요. 많이 다르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블러를 이용을 해가지고 피부에 어떤 색감만 남겨놓고 블러를 먹여가서 이 피부에 그 결함들을 감추는 게 첫 번째 작업이고요. 그 위에다가 여러 가지 디테일한 원래 그 사진 정보를 더 씌우는 작업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이용한 거는 이 라수 툴을 가지고 그게 올가미 툴이죠. 그 라수 툴을 가지고 그 질감을 그 부분만 따로따로 정리를 해가지고 그 디테일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어떤 작은 부분을 놓치지 않게 그렇게 보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럼 강의 들으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 가지 소음이 조금 섞여 있는데요. 그 부분 조금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항상 좋아요, 구독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셨으면은 매 에피소드가 나올 때마다 페이스북이나 블로그 같은데 그 페이스북이나 블로그 같은데 올리셔가지고 더욱 많은 분이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줄 수 있으시면은 정말 고맙겠습니다. 네, 그럼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